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제주도의 만발한 유채꽃입니다. 이쁘죠? 운동을 갔다 오는 길에요. 이쁘게 폈길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KTNG가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쭉 빼버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배당락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와버렸는데, 자, 뭐 이유를 봤더니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기관이 지금 4일째 이렇게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뭐 그 주체는요, 연기금입니다. 지금 이게 6개월짜리 누적으로요, 지금 연기금의 그 매매 현황인데요. 지금 엄청나게 누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팔아왔습니다. 자, 이게 그 매매 동향을 나타내는 6개월짜리인데요. 지금 외국인이 요 빨간색입니다. 네,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 모으고 있죠. 그리고 요 녹색, 녹색이 지금 기관 물량입니다. 요 근래 지금 연기금이 쭉 팔았죠. 그리고 뭐 개인은 이렇게 지금 계속 팔아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그럼 왜 이렇게 파는지 뭐 그거야 뭐 모르죠. 근데 뭐 그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목자들은 뭐 신규 상장된 그 IPO 하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 뭐 누리꾼들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요. 자, 지금 요게요. 연기금이 2014년도입니다. 14년도에 그 한국거래소에 그 보고를 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KTNG의 보유 그 비율이 5%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이게 2014년도 3월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게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8월. 그때 지금 13%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자, 즉 그 당시에 외국인 블랙록 같은 경우에 지분을 많이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거를 지금 외국인이 버린 부분을 연기금이 받아줬었는데요. 최근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 자, 그 이유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 연기금이 그 지금 이 담배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 악 때문에 그 ESG 경영에 대한 약간 참여로서 블랙록처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아닌지 뭐 그거야 저는 잘 모르는 사실이고요. KTNG의 지금 매출 부분입니다. 작년 매출을 볼게요. 작년 매출이 창사 이래로 가장 높은 그런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좀 빠지긴 했죠. 10% 정도인가요? 이렇게 빠졌는데 이 당시에 그 지금 퍼가 10.7 그리고 PBR이 1.1인데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그 종가의 기준으로는요. 지금 PBR이 0.99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퍼가 11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종가 부분이 79,800원. 79,800원이니까 지금 배당만 해도요. 지금 6.01% 정도가 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이 지금 뭐 이 KTNG를 배당으로 지금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지금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시세 차익도. 자, KTNG의 사업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매출 뭐 비율이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담배가 57.1%고요. 그리고 건강기능, 즉 홍삼 같은 부분이겠죠. 25.1%. 자, 요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진 거겠죠. 그리고 부동산 부분이 12.9%, 그리고 기타 제약 화장품이 지금 4.9% 정도가 되는데요. 담배가 지금 1조 요만큼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인삼 부분이 지금 요 정도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삼 부분이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조만간에 그 위드 코로나와 함께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올라갈 것도 같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이 21년 대비해서 22년 부분 좀 작아질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동산 부분을 제가 좀 보니까요. 첫 번째는 임대 사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즉, 지금 KTNG 타워라는 게 있어요. KTNG 타워하고 그 다음에 14개의 주요 임대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벌어들인 그 여윳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윳돈을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즉 금융 투자를 하는 거겠죠. 뭐 펀드나 아니면 리츠 부분, 이 부분에 그 투자를 하는데 지금 규모가
3,548억 정도의 규모로 26개의 그 국내외 펀드 그리고 리츠에 투자 중이다.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밝혀져 있네요. 자, 특히 그 수원 쪽에요. 그 수원 쪽에 공동주택하고 화서역 쪽이라네요. 예,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4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그 수원 부지 개발은요. 2블럭, 3블럭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분양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2블럭에 있는 주상복합센터, 네, 주상복합센터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으로서요. 지금 이 KTNG가 좀 이따도 같이 보시겠지만 그 필립 모리스하고 지금 차별성이 뭐냐면요. 필립 모리스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KTNG는 거꾸로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그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담배의 비중을 계속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ESG의 어떤 그 어느 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인삼 부분 그리고 이 부동산 부분 그리고 기타 가능하다면 어떤 기타 부분을 좀 빨리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그 여러분들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이 인삼 부분, 부동산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매출 부분을 굉장히 추이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KTNG에서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요 화장품 부분이겠죠. 네, 꽃을 든 남자 예전에 굉장히 그 많이 선풍을 이끌었잖아요. 꽃을 든 남자 어떤 그런 광고 그 문구 그거하고 다나안이라는 어떤 그런 화장품인 것 같고요. 자, 게다가 여기가 그 영진약품 있지 않습니까? 네, 영진약품을 52.45% 정도를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자, 근데 물론 이 영진약품이 작년에는요. 영업이익에서 139억의 적자를 봤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런 게 좀 빨리 흑자로 돌아가고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외부에서 보는 그 눈이 조금 달라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 기타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그 KTNG의 이 담배 사업이 장단점이 좀 있는데 자, 일단 장단점 중에서 장점이라는 건 첫 번째 뭡니까? 독점 기업이라는 거겠죠. 예, 독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독점에 대비해서 독점이다 보니까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이거겠죠. 자, 그럼 시장 진입이 높으니까 독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단점이 뭐냐? 일단은요, 첫 번째, 그 흡연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가 높아지고 있다 이거겠죠. 전 세계적으로 꼭 똑같은 추세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격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가격 결정을 자신들이 내릴 수가 없다. 당연하겠죠. 우리 한국전력이 전기값을 못 올리는 어떤 그거와 똑같이 담배값도 함부로 인상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물가 인상과 국민들의 어떤 그런 삶 때문에. 자, 그리고 광고 같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겠죠.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원료 구입하고요. 네, 원료 구입과 그리고 공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공장, 그다음에 저장 이런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거액의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게다가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자, 요즘 그 담배 사업이 그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선뜻 그 담배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도 잘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적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건 또 저도 몰랐는데요. 제품 반출에 따른 담배 소비세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소비세를 선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 발생이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을 그 사업 보고서에 올려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관련 담배 국내 관련 담배의 지금 점유율입니다. 지금 요게 21년도예요. 이때 64.6%를 국내에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3월 8일 날 뉴스에요.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 담배재도 없고 그리고 냄새도 덜 나는 그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를 5년 만에 필립 모리스를 넘어서 선두를 지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KTNG가
45.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립 모리스가 42.9%를 점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지금 KT&G가 관련 이 전자담배에서 넘어갔고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 기기 점유율이요 75% 정도를 지금 돌파했다네요. 상반기가 아니고 작년 하반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75%를 넘어갔고, 그리고 누적이 400만 대 정도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래요. 자, 지금 요 보시는 그 그림이 지금 전자담배의 그 전망인데요. 지금 앞으로도 이 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하나금융투자의 어떤 차트였는데요. 자, 이 부분이 물론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이 전자담배 부분은 솔직히 잘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요게 릴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릴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자그마한 거, 그 담배 이 부분은 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요 릴이 팔리면 당연히 스틱도 팔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릴과 스틱을 팔고, 그리고 심지어 그 스틱만이 아니라 판매 그 로얄티까지도 있다더라고요. 그 로얄티까지도 수출을 했을 경우에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그 필립 모리스하고 그 필립 모리스가 그 미국 회사 거잖아요. 예, PMI라고 약자를 쓰는데요. 여기가 한국을 제외한 전 해외 시장에서 그 KT&G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제휴해서 전자담배 릴을 폴란드 이쪽이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 그리고 러시아도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하여튼 세계 곳곳에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계속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휴를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장별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하면요.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다시피 이 미국에서 영업권을 철수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KT&G 사업 보고서 내용에는요. 이 북미 지역은 가격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다. 특히 이 저가 제품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이 너무 심화돼 갔고요. 그리고 규제도 심할 거 아닙니까?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건강 염려까지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철수를 했다 이거겠죠. 자, 대신 그 철수한 부분을 어디에다가 돌렸느냐? 지금 요 남미 부분에다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미 역시도 쉽지가 않은 곳이다 이거죠. 이유는 그 필립 모리스인 PMI하고요. 그리고 브리티시죠. 브리티시 BAT. 브리티시 아메리칸인가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인가 이건데 여기에 양강 구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물론 이 부분이 미국 부분이 빠져나와서 이쪽에다가 신규 개척을 하려고 집중하고는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부분입니다. 이 중국 부분은 세계 최대 시장이 맞답니다. 자, 최대이긴 한데 문제는 이 중국이 수입 담배에는요. 쿼터제. 저번에도 얘기했죠. 쿼터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 사배가 한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광고와 규제 이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정체돼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입니다. 이 중동 지역 이분들이 굉장히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도 규제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점포 내에 진열을 금지하고 그리고 공공장소의 흡연을 금지하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 규모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년 1쿼터부터요. 예, 올해 1쿼터부터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이 가능하다. 어떤 그런 전망을 내린 그 보고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아프리카 부분인데요. 이 아프리카 부분은요. 레귤러 타입. 네, 레귤러 타입의 담배 시장이 지배적이랍니다. 이게 레귤러라는 게 우리가 저희들이 예전에 폈던 그 마라진 그거인지 아니면 잎담배인지 아마 마라진 그런 필터겠죠. 필터가 있는. 예, 하여튼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지배적이라서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도 규제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세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이 담배는 건강 부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담배 부분에 대한 미래의 그 성장은 사실 별로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KT&G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 뭐 제가 봤을 땐 첫 번째는요, 당연히 배당입니다. 자, 이 배당 부분인데 어떤 발표를 했었습니까? 저번에 21년도부터 23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올 2월 달까지 자사주를 1조, 1조를 매수를 한다. 물론 당연히 지금 했겠죠. 자, 그리고 3년간, 앞으로 3년간 1.75조의 배당을 실시를 할 거고, 그리고 주당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혹은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50%, 최소 50% 이상을 달성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뭐냐면요. 지금 2017년까지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뭐 그림이 없어서요. 제가 따오지 못했는데요. 자, 20년 동안 지금 배당금의 추이입니다. 계속 단 한 번도 배당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해에 4,800원이니까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배당 성향은 뭐 50%가 안 됐던 부분, 요게 지금 50%거든요. 그 안 됐던 경우도 몇 번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 50% 이상을 최소한 맞추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의 주가 올라가는 조건은요. 리오프닝입니다. 당연히 팬데믹 이전의 면세 채널에서는요. 담배하고 홍삼이 그 면세점 매출 상위 10위 안에 단 2개밖에 없었답니다. 당연히 정관장과 담배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합치면 면세점에서만 2천억 정도 이상의 그 매출을 일으켰었는데 그 부분이 확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 부분이 상승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어떤 추세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담배값 인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담배값이 17년인가요? 15년인가요? 하여튼 8년째랍니다. 8년째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인상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이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담배값을 뭐 지금 4,500원인가요? 4,000원인가요? 거기서 8,000원으로 올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담배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담배값 인상이면 부정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차트를 한번 봐봤습니다. 자, 이게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에 어떤 추이인데요. 자, 2015년, 14년부터 가볼게요. 2014년 담배 가격 인상을 논의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논의를 했을 때가 요때인데요. 요때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담배값을 인상을 한 부분, 발표한 부분이 4,500원으로 요때입니다. 그래서 쭉 빠졌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소비가 좀 감소돼서 막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자, 지금 9월 달이었는데 언제입니까? 지금 인상 부분이 2015년 3월 실제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때부터는 계속 지금 우상향이 됐다 이거겠죠. 즉 인상 논의부터 시작해서 발표한 상황, 즉 9월부터 3월이니까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의 하향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반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얼추 이렇게 변한다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담배로부터의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즉 회사의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필립 모리스의 비담배 회사가 되려는 어떤 목표 이거잖아요. 즉 퍼틴 파마를 인수를 완료했다 이건데요. 자, 25년도까지 담배 이외 사업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리겠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회사는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대체 흡연을 경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의 경쟁력을 올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담배 사업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장기적으로 담배와 니코틴 이외의 분야로 사업을 확정하는 목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KTNG도요. 지금 뭐 자체적인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금 담배 부분은 지금 57.1%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홍삼 그리고 부동산 기타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엔 필립 모리스하고 뭐 닮아지려면 지금 앞으로 7.1%만 줄여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주가는 KTNG의 월봉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우하향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계속 지금 뭐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필립 모리스입니다. 지금 KTNG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아까 기사처럼 그 담배 이외의 사업에 조금 많이 치중을 하면서 ESG의 어떤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보자라는 그런 차이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은 지금 KTNG를 10만 3천 원으로 목표가를 설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은 10만 원으로 지금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까지만 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언제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간 요번에 그 며칠 전에 그 급락 부분은 결국엔 국민연금의 매도와 함께 이루어진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KTNG가 어느 날 갑자기 급락하면서 뭐 회사가 망할 회사도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당 부분은 굉장히 높여갈 거고, 그리고 조금씩 이 담배 이외의 사업에도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시고 그냥 열심히 생업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그냥 건강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